저는 진짜 주말 동안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좀 놀랐는데 저희가 이 해당 선생님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고요. 이 선생님에 대한 가해 학생이 2명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는데 이 학생들이 슬리퍼 신고 맨발로 수업에 15분이나 늦어놓고 출석부에서 지각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하고 또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참여를 안 해서 수업 태도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처음에 가해 학생들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불만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이러던 도중에 수업 중에 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욕설까지 이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 선생님은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 학교에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자신의 반이 뭔가 그 경기에서 진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고 기둥을 걷어차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또 사람들도 또 다른 학생들도 다들 놀랄 정도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행동 보고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혼을 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피우고 또 휴지통을 발로 차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이게 지난 여름쯤인데요. 살해 협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2년 전부터 선생님을 상대로 폭언, 조롱 이게 계속 이어졌고 특히 이제 지난해 여름부터 이게 더 나가서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뒤늦게서야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 새끼 죽여버린다 그런 이제 화가 많이 난 것들을 했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작년 그맘때가 살해 협박과 흉기 난동 그리고 고등학교 은사를 찾아가서 칼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됐는지 이 학생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이제 구체적이고 상당히 무서운 말들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시점부터 교실, 그 복도, 학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 제 가족까지 향하니까 학생들이 걱정이 돼서 그 상황을 찾아가서 이런 살해 협박까지 있는 게 너무 무섭다. 백 변호사님 옛날에 진짜 백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많이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절에도 생활지도과 선생들이 막 그렇게 매질을 했지만 그 양반들이 나중에 걔네들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자, 오죽하면 다른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위험해요, 피하셔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이게 사실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이 선생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이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흉기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학생들이 듣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지난 9월에 이제 선생님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했다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들, 그러니까 저 가해 학생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아이들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까지 적어줬다고 합니다. 와, 양 변호사님,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허세를 부리는 한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왜냐하면 홧김에 한두 마디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언행이 지속됐고 다른 학생들도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제도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학교장과 학교 교감에게 알리고 지금 다른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도 받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학생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께 그걸 써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출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시고 분리조치를 하고 저한테 특별휴가를 주시면 저도 지금 상담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학교 측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교권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아무 조치를 안 취해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교감 선생님이 이거 법적으로 이 아이들이 써놓은 거 사실 확인서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것도 좀 열어주질 않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하고 분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전날에 그냥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대해줬을까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불편하겠죠. 물론 이건 선생님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애들 누군지 알잖아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노려보는 그 앞에서 수업을 하셨어요. 자, 두려움과 공포 엄습했겠죠? 자, 휴가도 받지 못하고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방검복. 무슨 얘기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부인은 학교를 가지 마라. 저는 안 가게 되면 무단 결근이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다. 부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이걸 오빠가 입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기가 학교에 같이 출근을 하겠다. 1살밖에 어린 딸 업고 가겠다. 제발 가족 생각해서 이걸 입어주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더운 계절이었지만 창피해서 그걸 입고 위에 외투를 입었어요. 두려운 거죠. 금강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계단이나 복도에서 저를 갑자기 찔르면 갑자기 공격을 하면 저는 무방비니까. 자, 어떤 분들은 저 방검복 입고 저 셀카 사진 찍은 걸 보고 아유, 선생님 좀 이상하다 이런 막 댓글도 다시던데 저게 말이죠. 그 아내분한테 그 인증샷을 찍어 보내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저렇게 보낸 거예요. 네, 사실 그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선생님이 1살 배기 어린 딸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빠가 학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게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해 협박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게다가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데서 정말 막 모욕도 주고 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선생님 역시도 사실은 잠이 안 오고 구토가 나고 찔리는 악몽까지 꾸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불안증이 충분히 누군가가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일주일가량 방범복을 입고 출근을 했고 그쯤에서 특별휴가와 병가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그 정신과의 닥터도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또 학교에다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병가를 내셨고 그때쯤 또 돼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출석 정지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고는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군요. 자, 그런데 이 가해 학생 측 출석 정지 이건 안 돼. 뭐 말도 안 돼요. 저 억울해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게다가 그 전에 그 출석 정지 나온 데 대해서도요. 이 전달받은 처분 결과 통지서 보면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 사유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유로 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에 이 학부모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하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 오는 연락은 받지 않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교권보호위 관계자는 그때 뭐 그 사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사과를 왜 안 받았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사과라고 볼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알고 싶어서 당시 그 회의 관련해서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일부 가해 학생 그리고 보호자가 이 정도의 어떤 교보위 처분에도 불복해서요 행정심판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걸 또 납득 못해서 불복해가지고 뭐 행정심판을 제기했답니다. 근데 행정심판 제기한 건 양반이네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어요. 전가의 보도. 아동학대. 뭐가 과연 아동학대인가 보니까 2년 전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니까 당연히 피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들이밀면서 반발을 했고 그래서 학교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소매를 잡아 끈 적이 있었는데 이걸 폭행당했다, 아동학대 당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주장인데요. 일단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흡연지도 과정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둘이 있게 됐고 말이 다른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서로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선생님한 뭐 학교 교감, 담임 뭐 다 찾아가서 선생님이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 측에 폭행한 적이 없다.
폭행을 만약에 했으면 이런 상처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예. 그 사진이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없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화해를 하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 화해했는데 지금 이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거는 2년 전의 일을 이건 명백히 보복성으로 한 행위일 거라고 지금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들한테 위증하라고 막 협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낀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가해 학생들 얘기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싫어해서 대학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담배 피우는 애들이 언제부터 아동이 됐어요? 아동 학대라뇨. 그러니까 진짜 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그대로 법문을 가져다 끌어다 쓰는 게 법은 아니죠. 사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취지라는 게 따로 있을 텐데 너무 남용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도 지금 선생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하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절차들이 있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절차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사법부 아마도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 법정 싸움을 하는데도 원래는 지원책이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의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얼마만큼이나 역할이 있었던 건지 물론 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늘 공통돼 보여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드립니다. 진짜 뭐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방탄복 같은 거 입고 막 뭐 총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